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한승희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미국 네, 온라인 고등학교로 명문대 진학하게 작가 한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작가님 제 배경에도 책에 나와 있고, 예, 요 책에 잘 나와야 될 텐데, 그죠? 예, 요 책.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명문대 진학하기. 작년 아마 10월쯤에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이신 한승희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방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기소개 어때요? 네,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아이를 4년 동안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대학교와 뉴욕대 아부다비 동시 합격하는 이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나 아니면 그때 불안했던 그런 마음, 그때마다 이제 책이 있었으면, 누군가의 경험이 있었으면 좀 덜 불안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써보자 하고 결심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를 잘 해주셨고,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이 책의 이제 작가님의 소개 부분을 좀 읊어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요거를 좀 들으시면은 음, 많이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둘이 나눌 대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승이 밑에 이제 교육 스토리텔러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의 길을 찾고 싶었다. 사립초 국제학교 국제중을 거쳐 결국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학부모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교육의 중심에는 돈이 아닌 정보와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하는 건 두려웠지만 남들과 같아지는 건 더 두려웠다. 아이가 자신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함께 걸은 끝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네르바 대학교와 뉴욕대 아부다비 동시 합격, 그리고 억대 장학금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교육 전문가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18년간 항공사 객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평범한 엄마다. 다만 정보의 시대에 정보를 제대로 활용했고 학교가 다 해줄 거야 라는 믿음 대신 부모도 함께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곁을 지켰다. 현재는 온라인 고등학교와 해외 대학 입시에 대한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하며 같은 길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말한다. 교육은 결국 아이를 믿는 일입니다. 예, 요렇게 이제 책갈피, 책 내부에 책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작가님 네. 소개가 아마 충분한 소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어떤 서사가 있는 분이시거나 이런 가치관, 경험이 있는 분이시구나 참고하시고 오늘 인터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잘 되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 가지고 아마 또 오늘의 주요 대화 내용이랄까 키워드 주제는 이 책 관련된 내용일 텐데 그 전에 뭐 살짝 워밍업 같은 지금 작가님 방금 제가 읊어드린 소개에도 나왔지만은 보자. 18년간 항공사 객실 사무장으로 일했던 평범한 엄마.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과거형으로 보이니까 아마도 현재는 퇴직을 하신 상태인가 보다. 그죠?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8년간 대한항공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했고, 이제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자들의 직업이 그렇잖아요. 이제 남편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 이제 해외 발령을 받았어요. 싱가포르로.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이 모두 가야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퇴사를 하고 내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6년간 살았고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온라인 고등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일을 최초에 뭐 하게 되신 배경이랄까?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객실 사무장이라고 하는 그죠?
이 어떤 이 직업에 대한 업무 분장이랄까 이런 거를 자세히 몰라서 비행기를 타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전혀 아니고 사무직인가요? 어때요? 아니, 그 비행기를 타는 객실 승무원이 이제 진급을 해서 어, 올라가면 이제 객실 사무장,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계속 네. 비행기를 타시는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학에서, 예, 사실은 이것도 제 우연치 않게 좀 전공은 화학을 전공했는데, 친한 이제 선배 언니가 인턴을 뽑는다. 우리 그러니까 언니는 졸업했지만, 이제 저에게 졸업증명서를 띄러 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우연히 이제 너도 한번 해볼래? 그때 4학년 3월이었는데 올라가자마자 너도 가능해라고 해서 한번 지원했는데, 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학년 2학기부터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 훈련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네. 상당히 뭐랄까 새롭네요. 새롭다기보다는 뭔가 좀 참신하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전공과 그저 네. 이런 어떤 네. 비행기 내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직업과는 전혀 매칭이 잘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쵸. 네. 애초에 뭐 해야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네. 한번 했는데 이걸 1, 2년 하신 네. 것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까이 하셨단 말이죠. 그럼 네. 그거는 또 뭐 적성과 체질에 맞았던 건가요? 어떤 게 작용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한번 뭔가를 시작하면 잘 못 그만둬요. 그래서 어떻게 끝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뭔가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뭐 진급도 수순대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아까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남편분의 어떤 그죠? 네.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어떤 이동 관련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된 예. 셈인데 그럼 그 네. 당시에는 좀 아쉬움이 컸겠다 그죠? 어때요? 이제 사실 회사를 다니면 이제 작가님은 회사는 이제 다녀보지 않으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수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동물과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이러실 텐데, 저는 사실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누구한테나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닐 때는 언제 그만두나?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빨리 그만두고 싶어.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하려니까 힘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아이는 이제 친정 엄마가 봐주시고 이제 뭔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육아맘 아니 모든 이제 워킹맘들이 그렇듯이 내가 언제쯤이면 그만둘 수 있을까?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도 나의 또 하나의 커리어이기 때문에 못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이제 욕심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그만둘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 남편이, 조건 자체가 모든 온 가족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그래. 이제 드디어 그만둘 수 있어. 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사직서를 낼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음, 뭐 일종의 시원섭섭일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그런 그런 기분 때문에 더욱, 뭔가를 잘 해내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 관둘 당시에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랄까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신 건 아닌 건가요? 뭐 이걸 해야지, 다음엔 저걸 해야지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제 싱가포르로 이주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아이들이 영어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큰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거기 가면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였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제 가게 돼서, 아이들 교육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저한테 이제 마음의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가님 오늘 뭐 책 음, 주제가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네. 좀 다루기 앞서가지고 그래도 작가님에 대해서 살짝이라도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봤고 자연스럽게 일단은 방금 또 자녀분의 얘기도 나왔고 해외 생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해외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음. 성인은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저는 이제 영어가 언어가 그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면은 거기서 막막함이라든지 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아까도 제 직업이, 불규칙적인 엄마이다 보니까 교육에 신경을 쓰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면 그냥 학원에 맡기면 되는데 또 제가, 학원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맡기기보다는 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원에 맡겼으면 영어를 했을 텐데 학원도 안 보내면서 엄마가 학원은 아니야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뭐 자꾸 뭘 틀어주고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이러면서 그냥 좌지우지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 거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큰 아이는 그때 이제 사춘기가 딱 들어갔을 때라서 예민할 때였는데 가서 이제 영어를 못하면 이게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없고 공부에서도 뒤처지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큰애에게 신경을 많이 썼고, 둘째 또한, 영어를 안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가장 낮은 반에 가서 케어를 받아서 잘 버틴다고 했지만 우는 날도 많았고, 엄마, 우리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해서 한 그런 시간이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그 영어의 그런 실력 향상에 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어떤 과정, 방법은 뭐였던 것 같아요, 결국?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한국 애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많았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자마자 이제 정규 수업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그 수업에 못 들어가고 거의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영어가 안 돼 있었는데, 제 이제 엄마의 마음은, 아, 이제라도 어떻게든지 따라잡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교육을 바라봤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마침 제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은 독서였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독서만큼은 이제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많이 하고 이런 상태여서 이제 아이가 먼저 저도 사실 가서 처음에 학원을 보내봤어요. 거기 이제 요 해외에 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학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대치동에서 하고 왔다. 우리 거기랑 똑같이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믿고 보내봤는데 네, 선생님이나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학원 생활을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영어 공부하러 학원 가는 것보다 책을 볼래. 영어 책을 볼게. 그때 이제 영어를 못 볼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튜터 선생님을 과외 선생님을 구해서 이제 얘는 이렇게 책을 보고 좋아하는 아이니 이제 책으로 수업을 하고 싶고 영어 쓰기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쓰기도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런 수업을 한 1년 정도 받았고 아이도 잘 따라 주었고 그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이 다른 애들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독서가 이제 몸에 배인 아이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말 가능했고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없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끝냈어요. 그 과외를.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아이는 이제 정규반에 들어가서 영어를 영어답게 잘 따라가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뭐 영어 공부를 되게 막 몰입해서 하거나 깊게 한 적은 없지만은, 영어 뭐 듣기 말하기 이런 회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빨리 영어 실력이 늘려고 하면은
말하는 게 늦고 귀가 트려고 하면은 뭐 영어를 잘하는 뭐 원어민이라든지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사귀고 자주 대화하는 게 좋다. 즉 사람과의 어떤 만남, 사람과의 그런 상호작용 이런 거를 통해서 영어 실력의 향상을 꾀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측면으로도 혹시 노력을 하셨던 건가요? 예를 들어 그런 현지 영어를 쓰는 뭐 친구들과 좀 많이 어울리게 한다거나 뭐 이러한 거 예컨대.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잖아요. 제가 그쪽에는 이제 특별히 신경을 안 썼던 게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가면 이제 그 정도는 그거는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받아 저희 아이는 이제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 못하는 수업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많은 걸 배우기보다는 자꾸 듣고 얘기하고 그리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렵지 않다, 말하는 게 쑥스럽지 않다.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있었던 거고, 제가 이제 신경 썼던 부분은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듣기와 말하기는 이제 밖에서, 그리고 집에서는 읽기와 쓰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음. 혹시 뭐 문득 든 생각은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어쨌든 뭐 그러한 일종의 차별 같은 거는 없었어요? 어때요? 제가 한 번 이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영국 아이와 뭔가 이제 뭐 싸움까지는 안 돼도 이제 말싸움을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말싸움도 그 영국 아이가 먼저 너네 한국 별거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삼성 핸드폰보다 애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지기 싫어서 이제 그런 말싸움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서양 분이셨어요. 호주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아이 편을 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 그 아이,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게 속상해서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화가 나고, 선생님이 왜 중립적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부분이 좀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이제 메일을 길게 썼는데, 선생님이, 이제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안 하고, 그 너네 오해일 뿐이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 그냥 그러고 말긴 했는데, 그 좀 억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네. 뭐 애들이야 어쨌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네. 자기 나라의 어떤 제품이 더 낫다 뭐 이런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데 참 그 부분이 아쉽네요. 성인인 그것도 교직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지 거기서 누구 네. 편을 들었다는 거는 글쎄요 선생님의 음. 자질이 역량이 의심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음. 아쉬웠겠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면은 애들이 자녀분이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이제 그 과거의 일을 예전에 우리가 그랬었지 거기서 이렇게 해외 생활을 했었지 학교를 다녔었지 이러한 거를 뭔가 같이 반추하거나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얘기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보통 말을 하던가요? 엄마가 아, 그때 참 음. 좋았어 내지 뭐 그때는 어땠어 저땠어 주로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 과거를 회상했을 때 아이들의 그 안 좋은 기억의 대부분은 영어를 못했을 때, 그 시절. 예, 그 시절이 가장 이제 속상했고, 이제 자존감이 무너졌었고, 이제 큰아이는 이제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아이 자체니까, 이제 둘째 아이는 좀 아직은 잘 모르는 아이라서 걔의 기억에는 이제 그렇게 큰 나쁜 기억은 없지만,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예, 사춘기 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아이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서 돌아오게 됐을 때가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녀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서 다니려면 일단 교장 선생님이 허락이 있어야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중학교는 그냥 자기 동네 근처에 중학교를 가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 들었던 과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을 가야 되나, 여기서 버텨야 되나, 이제 이런 걸 했을 때 버틴다는 뜻은 저희가 이제 자비로 거기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학비도 비싸지만 이제 집세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한국에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지만
이제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 이제 소위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가 되게 마음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 이제 이제 근데 엄마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제 너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짐이었고, 결국은 아이를 거기서 큰 아이를 그냥 저희가 뭐 저희 돈을 이제 모아놨던 돈을 다 쓰면서 거기서 졸업을 시키고 오게 됐어요. 졸업을 시키고 그 아이는 이제 거기 싱가포르에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아이는 계속 이제 그 1년 반이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엄마가 나의 노후 자금, 엄마의 노후 자금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언뜻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성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마음에 담아뒀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제 걔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제 그분도 러시아 분이었나? 하여튼 서양 분이셨어요.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걔가, 나는 우리 엄마 노후 작업으로 공부하는 거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 했었다고. 그러니까, 예, 좀 많이 짐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 그러게요.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찍 좀 철이 든 거고, 그죠? 그쵸. 예. 네. 음, 그렇군요. 아유, 일단 음, 해외에 머무시면서 그 음, 당시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뭐 아마 많이 또 들어보셨을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둘째죠. 이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를 최초에 알게 된 어떤 경로랄까?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게 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이 단어 자체를 아예 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를 알아야지,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거기서 뭐 더 나아가서 더 딥하게 알아보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존재 자체를 모르면은 그냥 평생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쵸.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란 이 단어, 존재,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음. 뭐 우연히 접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의도를 갖고 뭘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셨는지 이러한 배경이 또 궁금하네요. 100% 우연이었어요. 네, 텔레비전에서 그 스포츠 스타 이동국 선수의 자녀분이 네, 관련된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아이와 동갑내기 친구였고, 집에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공부를 한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막바지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동국 선수 자녀도 그러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은 예, 거네요? 그래서 그게 TV에 아, 소개가 됐고, 그것을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어?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고, 검색을 했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검색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한국어로 된 이제 그런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친구는 아니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미국에서 기르고, 그 친구는 이제 남미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테 그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야,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거 들어봤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주변에도 자기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주변에도 자기가 아는 지인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스탠포드 온라인 하이스쿨 이런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 거긴 영재가 들어가는 학교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고, 일단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약간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역시 우연이라는 것, 그죠? 살면서 이게 참 네. 살다 보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냥 그 TV 그 채널을 그때 안 틀었다면은 그냥 모르고 네. 지나갔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우연히 그 내용을 봤어. 이야, 네. 그렇군요. 또 워낙 이동국 선수 자체도 유명하지만 또 이제 네. 다자녀, 다둥이 아빠이기도 네. 하고. 근데 맞아요. 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동국 그 선수의 자녀도 이런 거를 네.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인데 어떻게 뭐 허들이라고 해야 되나? 문턱이 높나요? 이 지원 자격 조건?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어,
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스탠포드 온라인 하이스쿨 이런 데는 이제 어들이 높아요. 높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들이 이미 너무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고 저는 이제 허들이 높지 않고 학비가 비싸지 않고 이런 이제 이런 거에 염두를 해서 이제 고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책에 자세히 썼지만 여러 가지 방식의 문제나 또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은 조금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르는 과정일 수도, 엄마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느냐의 또 입장일 수도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론 좋은 학교 가려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좋으냐?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걸 단지 온라인에서 하는 거야. 근데 미국 고등학교도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들어가기 어렵듯이 어렵고, 그냥 어렵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고등학교에 지원한 이후에 합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일종의 뭐 필기 시험이든 아니면은 뭐 예컨대 중학교 시절에 어떤 뭐 성적이든 뭐 봉사활동 뭐 시간 뭔가 그런 기준 조건이 있기는 한 건가요? 어때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허들이 높은 학교들은 요구를 하는 그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이동국 선수의 자녀의 영상을 본 것도 학교가 시작하기 한 2, 3주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갑자기 조사할 때 이 단시간에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거의 밤을 샌 날이 2, 3일이 있었어요. 아이와 같이. 그래서 허들이 높지 않고 이제 그런 학교를 골랐고 근데 이마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하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학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학교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에세이를 자기네가 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봐주는데 가격이 500불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돈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근데 500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간 이제 의심이 됐던 거는 아니, 뭐 한국에서 왜 달러로 수술을 하나? 그렇게 되면 50만 원보다 500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 돈 벌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더 저한테는 조금 많이 들면서 약간은 그냥 알았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이에게 그 얘기했죠. 에세이를 이거 지금 학교 서류를 보니까 에세이랑 출생증명서 그리고 뭐 그 전에 다녔던 학교 성적표 이 정도만 필요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에세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둘이 해보자. 해서 안 되면 뭐 또 방법이 있겠지라고 해서 일단 그냥 아이가 썼고 그 주제는 학교에서 정해줘요. 그래서 이제 음, 아이가 그 이제 주제를 보더니 그냥 써보겠다고 해서 이제 써서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명문대 진학하기 이 책을 이제 쓰기로 하면서 블로그나 이제 스레드 이런 데 이제 제 소식을 이렇게 올리다가 보니까 이걸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질문을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걸 해서 계속 될까? 우리가 대학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게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비밀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단톡방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작가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들어가기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명문대 진학하기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한국에는 이제 이런 전문가가 없어서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받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4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궁금해하시는 한국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써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토플 점수나 뭐 이런 거는 없고, 봉사 점수 이런 것도 물론 없고, 에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성적표, 그리고, 이제, 그냥 출생증명서, 이 정도만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안내를 드리고, 이제 나서 이 얘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학원에 맡겼던 이제 애들이 돈을 이제 비싸게 부르고 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다닐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학교 들어가기 어렵다며.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한 번에 들어갔대던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에세이가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점수를 얘기해 줄 수 있냐 했을 때 선생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점수화된 거는 우리가 정말로 아이 에세이를 보고 필요할 때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에세이 쓴 것만 보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세이는 일종의 뭐 자기소개서인가요? 그렇죠. 어때? 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음, 누구인가. 네. 그거를 당연히 영어로. 네네, 영어로. 네. 역시 글쓰기가 중요하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네. 글쓰기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뭐 해외라든지 선진국에서는 그죠? 이 글쓰기 역량을 맞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네. 교육시키고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계속 강조를 네.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단톡방에 계신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읽기 쓰기를 되게 강조를 드리는 게 저희는 물론 이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낼 때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영어를 했으니까, 그래, 아빠 덕분에 해외 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지. 그 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지만, 저희가 갔던 과정은 그냥 영어는 수단이었지, 그게 최선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힘은 아니었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물론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한국에서 지금 이미 영유 논란은 이미 있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사교육을 받은 애들은 오자마자 바로 국제학교 와서도 영어 정규교육을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과거지만 지금은 훨씬 많은 아이들이 그 정도 영어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을 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기회를 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의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가 준비돼 있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해외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쓰게 된 의도도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제도랄까?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아세요? 어, 최근에 제가 작년에, 이제 백혈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국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인데도 어떤 학년에 대해 유예를 받지 않고 바로 재학년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온라인 교육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학교 안에 스며들어 있는 온라인 교육이지, 아직 온라인 학교라고 따로 이렇게 인가를 받고 만든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미국에는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국에는 이 온라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라고 할까? 이것이 존재하는 취지 이런 거는 뭘까요? 제가 사실 이런 홈스쿨링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도 한번 홈스쿨링을 해볼까라고 큰아이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혹시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면 내가 홈스쿨링을 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봤을 때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서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여기 집 있으면 산 너머 하나에 또 차 타고 가야지 친구네 집 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나라니까 예전부터 홈스쿨링도 대학을 가는데 인정을 해주는 교육으로 자리 잡았고 그에 또 맞게 이 온라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잘 되면서 1990년도부터 2000년대 그 전부터 이미 이 온라인이라는 게 미국에는 이게 교육에 있어서 생소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어떤 계층이랄까 사람들한테 배려 아, 차원에서 이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 건 또는 이제,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오히려 자기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다닌다는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 음, 예, 이제 아까 접근성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예요. 그래서 뭐 경기를 나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발레리나였거든요. 걔는 이제 공연을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온라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예. 그러고 이제 보면은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어, 이제 학교, 이제 뭐 이제 흔히들 다들 그러세요. 온라인 처음에 다닌다고 했을 때 친구 문제 있냐고. 근데 다녀보니까 이제 미국도 친구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또 이걸 선택해서 일부 과정을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그렇게 영재 교육을 바라보는 그런 온라인 학교도 있고,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책에는 자세히 썼지만, 이제 미국, 이제 국제 교육을 받으려면 AP로 받는 이제 미국이 많이 하는 교육과 또 달리 또 인터내셔널 뭐 바칼레로라고 그래서 우리 요즘 IB 교육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IB로 하느냐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접한 그런 교육은 IB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 고등학교를 찾을 때도 IB 쪽으로 계속 찾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AP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아는 걸로 한다 해서 이제 IB 교육을 찾았을 때 그런 IB 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학비가 거의 6천만 원까지 가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금 뭐 열악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돼 있을 뿐이지 우리 학교 좋은 학교야라는 학교들도 많았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역시나 자주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온라인 고등학교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거는, 소위 말하는 예체능, 뭐, 음악이든, 체육이든, 미술이든, 이러한 교육 수업은 뭐,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받게 된다면 받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그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제가 이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체육 수업이 없는 거. 예, 없는 게 아쉬웠는데, 그 아이들끼리 또 클럽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그것까지 활동을 안 했는데, 그렇게 따로 과목으로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수업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어느 정도 자기네끼리 할 수 있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눈에 띄게 봤던 것이 바로 뮤지컬 수업이었어요. 뮤지컬 동아리.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기도 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뮤지컬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제 노래를 하고 자기 다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주를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합쳐서 뮤지컬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안 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또 아이들끼리 그렇게 해보는 모습에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것을 찾는다는 게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은 어쨌든 정규 그런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네. 그러한 뭔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오프라인 고등학교에서는 존재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없는 그런 결핍된, 결여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부모가 좀 대신 채워주거나 조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제가 체육을 시키겠다. 제가 그 부분을 결여된 부분을 채워주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고,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다녔던 이제 중학교를 그만두고 밖에 조금 나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집 앞에 바로 중학교가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아이가 다녔던 학교는 아닌데, 그런 이제 또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기 싫고, 쟤들이 나를 왜 쟤는 왜 학교를 안 갈까라고 이상하게 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약간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는 이제 걷다가 기분이 조금 좋아지니까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뛰고, 그러니까 저는 걷고, 이런 그 정기적인, 예, 규칙적인 그런 신체 활동을 좀 했어요, 저와. 그게 아침 산책 그 네. 부분인가 보다,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지금 확 하얘졌는데,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 이따가 생각이 나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네. 아, 그거다. 그러니까, 온라인 고등학교니까, 아까 뭐 동아리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혹시 어떤 형태든, 뭐 동아리가 됐건, 다른 무엇이 됐건, 음, 오프라인 모임 만남으로도 뭔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약간 번개식이든 간헐적으로라도 그런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와, 작가님, 이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에 대해서, 예, 네. 막 아이디어가 계속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맞아요. 문득 생각이 든 맞아요, 게 예를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내가 A라는 온라인 고등학교에 한국에서 다니고 있어. 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한국에 음, 다른 친구가 뭐 또 이렇게 A라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실을 네네. 알았어. 그럼 어쨌든 동기 동창 어쨌든 그런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뭐 네네. 한국에서 갑자기 이렇게 번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뭐 맞아요. 아니면 꼭 한국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해외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 언제 한번 어느 나라에서 만날까 해서 뭐 이런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만남으로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예, 이루어졌어요. 졌고, 이제 딱 이제 두 가지 버전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음, 말씀하셨던 거는 학교에 그런 게 있느냐. 음, 있느냐. 그리고 밖에서 또 이렇게 사적으로 만남이 있느냐. 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네. 주최가 해가지고 그런 만남을 뭔가 네네. 제공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네. 자발적으로 찾아서 주최를 네. 하건 해가지고 하는 것. 예. 네네. 맞아요. 두 개 다 있었고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만남은 아쉽게도 미국에서 해요. 음,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거의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 같고요. 미트업이라고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만나서 하루 종일 또는 1박 2일로 시간을 보내는 걸 주최를 하는데, 뭐 시카고로 한번 첫 해에는 시카고였던 것 같아서 아이가 엄마 나 시카고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다음에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는 안 갔고 이제 아이도 나중에 이제 고학년 11학년 음, 12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 갈 준비 때문에 그걸 가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은 실제로 거기서 만나서 재밌게 논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반면에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아이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서울에 있었다면 어떤 친구는 대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KTX 타고 서울에 오겠다. 그래서 뭐 만나서 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갖고, 이제 그런 시간을 실제로 가졌고, 또, 어떤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나 한국에 방문한다. 이제 미국 친구가 그랬을 때 또 방문을 하고, 또 학교 선생님이 뭐 이제 어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이번 방학에 뭐 할 거야? 그랬을 때 나 한국 가요. 한국에 놀러 가요. 했을 때 한국에 이런 친구가 있어. 우리 온라인 고등학교 친구인데 라고 해서 소개해줘서 그 친구를 음. 또 만나서 뭐 강남이나 이런 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서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학 때는 한 두세 명 정도는 항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네. 물론 뭐, 20명, 30명 만나면 좋겠지만은, 그리고 자주 만나면 네. 좋겠지만은, 왜냐면은, 뭐, 탁영도 아시겠지만, 그 또래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에요. 뭐, 예를 들어, 다른 오프라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내 같은 반 친구, 같은 학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소속감이라든지. 근데 그런 네. 거를 뭔가 챙기기가 음. 어려우니까. 근데 뭐 가끔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나랑 같이 뭔가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를 다닌다 그런, 소속감, 그죠? 이런 거를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음, 생각이 든 음. 게 아까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께서 너와 같은 나라에서 같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라는 뭐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면 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뭐 커뮤니티가 됐건 카페가 됐건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 한국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니고 있는 거를 사실을 알아야지 뭔가 컨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그런 뭔가 아,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어떤 네이버 카페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카페가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온라인 학교만 이렇게 특정화돼서 만들어진 카페는 아니고, 네,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을 위한 이제 카페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렇게 몇 명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근데 일단은 카페가 조금 약간 폐쇄적이라, 뭐 말을 뭐, 이제 뭐 뭔가를 공개하거나 이런 게 항상 뭐 댓글 뭐 쪽지 금지 뭐 이러니까 그게 활성화는 좀 되기는 어려웠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는다기보다 이제 누구를,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책을 쓴 이유가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이제 카페에 가서도 얻기 힘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했던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자 책을 쓴 거고, 그런 정보는 조금 얻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잘 사귀어요. 그래서 밤새 온라인으로 떠들기도 하고 줌을 만들어서 또 그 중에서는 또 마음에 드는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 있으면 사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남자친구라 그러고 자기 여자친구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좋잖아요. 이게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약간 일종의 연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미국에 있으면 또 만나면 좋겠지만 얼마든지 온라인에서도 재밌게 잘 지냈고, 사실 아이가 그 하루 종일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업은 9시 밤에 와서 9시 10시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우리 집은 9시 10시가 되면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떠드는, 예, 시끄러운, 아이가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웃고 또 깔깔거리고 이제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해서, 남편이 안 그래도 저 밑에 집을 좀 얘기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예, 밤에 이제 자는 시간, 남들 자는 시간에. 그 정도로 아이는 이제 생활에는 온라인 친구들도 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예. 음, 그 수업은 실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뭐 인강처럼 녹화된 거를 이제 언제든지 시청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 녹화본으로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를 고를 때도 바로 반드시 실시간으로 하는 학교를 고르고 싶다 해서 고른 부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녹화본이 편한 측면에서는 더 네. 끌리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고. 근데 그러면 나태해질까 봐 그런 측면이었던 거예요? 아이가 그거는 되게 원했던 부분이, 자기는 소통하고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는 녹화본 보는 그런 수업은 싫다고 딱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 예, 이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 학교가 이제 한국 학교의 그 어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험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다 좋아했어요. 음, 그런데 그렇지만 자기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내가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옮긴 거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 이 소통, 친구들과 소통, 선생님과의 소통을 계속 원했던 거, 그거 하나는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를 고를 때도 녹화본을 틀어주는 학교가 아니라, 네,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랑 소통할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이런 학교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선생님한테 뭐 수업을 듣다가 질문도 하고 아니면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 뭐 채팅식으로도 뭔가 대화를 주고받거나 토론도 하거나 이게 이제 가능한 방식이겠네요? 네, 그게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방식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이제 줌으로 항상 만나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나 이제 어떤, 리더가 말씀하실 때는 저희 채팅으로 또 얘기를 나누잖아요. 답변도 음, 채팅으로 하고, 네,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음, 예, 모르는 거는 이제 다 그때그때 질문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줌을 켜놓고 수업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발표도 시키고, 발표도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긴장감도 계속 있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쨌든 남들은 가지 않은 길을 간 셈인데
좀 드문 길, 그죠? 흔치 않은 길. 그 길을 자녀와 함께 걸어가면서 가장 뭔가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언어의 장벽이랄까? 언어의 애로사항이 좀 클 것 같고 그거를 음. 제외하고서는 요 부분이 그래도 참 예를 들어서 유독 기억에 남는다? 아니면 유독 뭐 좋았다, 힘들었다, 뭐 이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제 가장 그 힘들었던 것은 과연 이걸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원하는 불확실성. 내 불안감. 음,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건 아닐까? 이제 제가 본 우연한 그 음, TV 프로그램이 이제 아이를 이쪽으로 이제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음. 계속 마음의 진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럼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녀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하던가요? 예를 들어서, 엄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나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확인을 받고 싶거나 자녀도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아이도 그랬고, 저도 음, 그랬고, 그렇지만 서로 이거는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일단 열심히 해봐야, 끝까지 가봐야 아는 문제라는 것은 둘 다 알고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도 그런 의심에 빠져 있었지만, 학교에서 선배들이 대학을 가고, 그런 이제 졸업식 영상을, 졸업도 영상, 온라인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도 볼 수 있거든요. 세계 어디서는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다녔던 건 10, 11, 12, 4년을 다닌 건데, 이제 9학년 때부터 12학년들이 졸업할 때 이렇게 보면, 다들 어디 대학은 가긴 가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대학이라도.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계속 그런 졸업식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음, 보다 보면 좋은 학교 가는, 이제 이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그렇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구나. 이 학교에서는 뭐 스탠포드 온라인 하이스쿨처럼 이렇게 들어오기 허들이 높은 학교도 아니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예, 아이비리그 가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그런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열심히 일단 해보자. 그리고 저희는 목표가 미국 대학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좀 아이도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그 어렵다는 게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총기 사고가 자꾸 나는 걸 아이들도 접하고, 또 미국 온라인 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 총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이랬대, 저랬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난 미국은 안 갈래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가 제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저 친구들처럼 갈 수 있을 거야라고 계속 그냥 말은 특별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과정 중간에 그래도 자녀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잖아요. 하다가 뭔가 부침이 있거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엄마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나 일반 다른 애들처럼 일반 그냥 한국의 고등학교로 지금이라도 가면 안 돼? 이렇게 흔들린 적도 아마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그 중심을 잡아 주셨는지 아니면은 그때 작가님도 같이 안 흔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나조차도, 아까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나조차도 아직 완전하게 확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연한 기회로 접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금 도전을 하는 셈인데, 아, 그래. 지금이라도 그냥, 좋은 경험했다 치고, 일반 과정으로 넘어갈까? 뭐 이런 흔들림? 이럴 때 어떤 식으로 그때를 슬기롭게 잘 보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가 흔들리면 저도 흔들리잖아요. 근데, 가장 아이가 충격받았던 부분이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공부는 이제 저는 사실 학교를 이탈하거나 이렇게 그런 건 꿈도 안 꿔본 사람이에요. 학교가 가장 중요하고 어딜 다니던 이게 뭐 국제학교든 뭐 아니든 뭐 동네 학교든 그냥 우리 공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큰아이도 그랬기 때문에 뭐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 없이 학교 선생님과 잘 조율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왔을 때
선생님께 모든 것을 이제 질문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수업 중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맞닥뜨린 학교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숙제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아이들이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고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깨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엎드려서 자는 모습을 보고 너는 왜 자냐고 했을 때 아이들이 나 어제 새벽 2시까지 학원 숙제하느라고 잠 못 잤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아이도 약간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친구들과 체육대회를 하는 걸 보고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거 반면에, 돌아가서 내가 학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많은 수업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평가 위주로, 학습이 진행되고,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시험 보는 것 같고, 이제 이랬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이 자체가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어떡하지라는 그런 쪽의 불안감은 없었고, 오히려 이걸 해서 될까? 대학이라는 문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쪽에 훨씬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가고 싶어야 될 어떤 이유, 동인이 있으면은, 그죠? 더 흔들리게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덜 네, 작용했으니, 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뭐,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 이런 직업 특강을 나가서 보면은, 예전에도 종종 말을 했지만, 참 짠해요. 예,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물론, 지금뿐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저 때도 그랬고,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야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거의 뭐 네, 의무였고, 뭐 밤 네. 10시까지 막 그냥 학교에, 그죠? 음, 근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게 어쨌든 학교에 가면은 애들이 그냥 졸거나 엎어져 자거나 그런 애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50분, 45분 특강을 딱 마치면은 쉬는 시간 조금 울리자마자 다들 이제 짠 듯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이게 참 잠이 부족한. 네, 예, 맞아요. 얼마나 이 학생 그죠? 혈기왕성하고 막 팔팔하고 막 맞아요. 되게 발랄하고 이래야 될 순간인데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런 피곤함과 고됨에 찌들어서 예, 음, 거기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그게 참 네, 안타깝죠. 근데 그 네, 자녀분도 어느 정도 그런 음,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덜 흔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음, 역시 이 질문도 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일반 고등학교 과정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도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주도적으로. 네, 그렇죠. 부모가 네, 24시간 뭔가 옆에서 그 커리큘럼을 다 뭔가 봐주고 옆에서 막 그런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뭐 예를 들어 뭐 직장을 가면은 그것도 힘들고 이게 어쨌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성, 주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에게 과연 쉬울까? 음, 학교에서 잡아줘도 우리 이제 측면에서는 잡아줘도 이게 들똥말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한 달 정도 좀 아이를 이제 그 생활 속에 집어 넣는 데는 조금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가 자동으로 이제 학교와 잘 어우러져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어른도 안 되는 거잖아요. 혼자 뭔가를 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흔들렸다기보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된다는 그 안도감에 일단, 어, 이제 뭐 잠옷을 입은 채로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온라인 고등학교를 해도 아침에
계속 이제 미루는 거죠. 이따 하면 되지. 오늘 수업은 밤 9시, 10시에 시작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나 나가서 우리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산책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은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이미 식사를 하고 12시 가까이 돼서 도시락을 싸갖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얘는 학교를 등교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도 일을 할 때라 이제 아이가 곧까지 해준 다음에 저는 이제 뒤로 빠져서 이제 제 일을 했고, 아이도 그 시간 동안만큼은 도서관에 있었고, 도서관에서 맞아요.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아이를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거는 저녁 때 하는 수업에 발표를 해야 되고, 그 진도까지 나가야지 오늘 선생님이 하는 실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빡빡하거든요. 온라인 고등학교라고 해서 뭐 놀 수 있다? 쉽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앉아서 엉덩이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면 더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선생님이 주는 공부보다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수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아시잖아요. 공부는 혼자 할 때, 뭘 암기를 해도 혼자 할 때 외워주는 거지 선생님이 암기를 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잘 활용하는 아이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고, 선생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아이가 깨달은 이후에는 어떤 자기주도라고 말 붙이기보다 학교 수업에 그냥 맞춰서 내가 가겠다라고만 이렇게 해도 어렵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가기까지는 조금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아이에게 그 시간은 성장에 있어서 어쨌든 그게 뭐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시기든 아니면 대학교 가서든 아니면 더 앞서 나가서든 고쳐주지 못했을 때 잡아야 줘야 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습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 습관을 뭐 대학 가서 엄마랑 떨어졌을 때 갖춰야 될 습관을 얘는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걸 일찍 접하면서 그때 조금 갖췄다. 내가 하지 않으면 진도가 밀리면 그게 내 스스로 나한테 손해가 온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네요. 약간 대학생 성인이 돼서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설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립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좀 더 시기를 앞당긴 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근데 그게, 네. 아무래도 어쨌든 전두엽도 덜 발달하고, 그죠? 어리기 때문에 음, 그게 잘 정착하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의 참 역할일 것 같고, 그죠? 네. 그러면은, 그렇지만, 네네, 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이가 막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좀 얘가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돼서 지금은 방학이니까 와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혼자 이제 살아본 건 처음이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또 자충우돌도 있고 거기서 또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점들도 있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 아예 뭐 자기주도를 처음부터 이젠 잘하겠다. 하시지 않아요. 아이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좌충우돌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고, 저도 계속 아이를 성장시키고 저도 성장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되게 또 중요할 것 같고, 막 네. 조바심 내거나 다그치거나 하면은 더 자녀는 불안해할 것 같고, 그죠? 때로는 네. 엇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참. 저는 근데 그냥 두는 편이에요. 그냥 혼나면 그냥 한번 혼나봐라. 그래서 사실 그 습관을 이 이제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는 목요일마다 모든 숙제가 마감이에요. 근데 꼭 그 마감일에 59분에 꼭 숙제를 내더라고요, 아이가. 그러다가 한 번은 못 냈어요. 근데 못 내고 났더니 이제 그 상황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씩 자기가 이제 그냥 창피하고, 그런 걸 본인이 겪고 나니까 본인이 스스로 좀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창피함, 네, 본인이 그거를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네, 거잖아요, 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이 겪으시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가라, 늦었다, 뭐 해라 해서 막 지각할까 봐 학교에 뭐 초등학생이든 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침마다 전쟁이잖아요. 이러다가 뭐 네네. 차 놓친다, 어쨌든 빨리 가 지각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바뀌거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맨날 아침마다 전쟁인데.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 놔두는 거야. 자기가 맞아요. 지각을 해서 맞아요. 꾸지람도 네. 받고 네. 창피함을 느껴봐야지 계속 그 전에 야 지금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계속 시간 개념도 없고 뭐 엄마가 막 얘기를 해도 전혀 이게 안 음, 와닿아요. 안 바뀌어. 계속 막 그냥 맞아요. 헐레벌떡 그 일상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제 제 생각은 뭐냐, 제 철학은 내비두는 거야. 시간이 뭐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봐야지. 왜 자기 등교시간을 맞아요. 자기가 챙겨야지. 그래서 음, 어이구 30분이나 늦었네. 아침 9시까지 예를 들어 등교를 해야 돼. 9시 반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은 완전히 뭐 애들한테 막, 쟤 늦었다 놀림도 받고 선생님한테, 뭐 미절, 고절, 어쨌든 뭐 꾸지람도 받고 야단도 네. 받고 그래야지, 내가 늦으면은 안 되는구나. 이런 창피함, 맞아요. 혼남, 꾸지람 받는구나. 그러면은 뭐 하루아침 아니더라도 그게 네. 앞당겨지고 자기가 스스로, 몇 분 남았지? 이게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이 이제 나중에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그리고 합격을 이렇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금 합격률이 사실 되게 낮아서 이 두 학교는 사실 우리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일어나라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지를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정할 때도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가고 싶은 거 그냥 선택해. 엄마 내가 될까? 이거 안 되면 말지. 그냥 일단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보를 줘도 선택은 저는 이제 정보를 어디서 이제 많이 제가 정보를 가져왔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챗 GPT 활용해서 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아이가 관심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 그 정보를 아이에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면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갈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기는 조금 합격률이 낮다, 뭐 아니면 여기는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원서 쓸 때 경쟁률 낮은 쪽으로 또 컨설팅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경쟁률 낮은 데로 갔다가 아이가 맞지 않으면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또 뭐, 예, 아예 처음부터 시작은 뭐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그런 쪽으로 아이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는 어느 정도의 뭐 정보를 좀 제공을 해주거나, 뭐 이러이러한 게 있다. 네, 큰 틀 방향을 좀 맞아요. 알려주거나, 네. 이제 최종 결정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예, 본인이 이제 그렇죠. 감당을 해야 되고, 그죠? 음, 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도 적고, 만약에 후회를 맞아요. 한다고 하면은, 네네. 괜히, 엄마, 아빠가 뭐 하라고 해서 갔는데, 맞아요. 아니면은 맞죠? 얼마나 네, 부모로서도 미안하고, 본인도 되게 네, 아쉬움이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선택해서, 나는 이 학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선택했는데, 뭐, 얘들 안 맞아.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건데, 내 책임이지. 그러면은, 맞아요. 후회도 아쉬움도 덜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버틸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음, 이 길을 왜 선택했나. 그때 선택했을 때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버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사실 이 책임을 아이에게 돌리니까 저희 아이는 난감해했어요. 엄마가 그냥 선택해주면 안 돼?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 나도 그렇죠.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안 돼. 엄마는 그냥 음, 알려만 주고 선택은 네가 알아보고 네가 이제 그 담당자랑 얘기를 해보고 네가 선택해라고 항상 해왔기 때문에, 뭐 학과나 이런 진로에 있어서도 제가 한 번도 관여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예, 무조건. 네, 뭐 정답은 없겠지만은 적어도 예, 저는 거기에 공감을 네, 하고 동의를 하는 네, 입장입니다. 예, 네, 부모가 그거를 너무 그죠? 강하게 네. 음, 강권하면은 오히려 좀 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면은 교재라는 게 따로 있나요? 뭐 PDF식이든 아니면 어떤 책 형태든 교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학교마다 다른데요. 이제 제가 경험했던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학년 초에 꾸러미를 뭐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잘 이해되게 얘기한다면 라면 박스, 큰 박스 하나로 꾸러미를 하나 보내줘요. 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한 교재가 쫙 있고, 교재랑 실험 도구, 그런 이제 모든 준비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근데 부분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네, 여쭤봤는데, 근데 이제 교재가 없는 학교도 있다고 요즘에 이제 오픈 음, 채팅방에서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교재가 자기 학교에 없어서 좀 난감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 그래서 너무 PDF로만 주니까 아이가 음, 모니터만 보는 것 같아서 책이 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학교를 고를 때도 교재가 있는 학교인지 아니면 그냥 PDF 파일로만 교재를 주는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학교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이제 잘 확인을 하시고 지원이라든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본인이 아름아름 알아서든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시청자분이 있어. 그러면은 작가님 이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러이러한 분, 이러이러한 가정에는 어쨌든 추천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음. 반대로 이러이러한 뭐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분에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어쨌든 뭔가 조언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딱 하나예요. 아이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음, 네. 아이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음, 받는 장점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예, 그런 아이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아이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음, 영어는 그동안 해왔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까우니까 너도 좀 음,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시는 가정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아이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더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죠. 뭐 아까도 잠시 말씀 나눴지만은 뭔가 부모가 원해서 그죠. 네. 이끌어가는 거는 뭔가 아기가 엇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자녀가 원한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네. 첫 번째 대전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냥 아, 음. 자녀는 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 원하지 않는데 야 음. 이게 좋다더라 이게 지금 니한테 맞아요. 좋아 네.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그죠 네. 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예 네. 그 작가님 말씀처럼 그 과정은 뭐 온라인 고등학교냐 아니면 학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일반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 고등학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도 그 안에서 생각하시면 뭔가 선택하실 때 당사자가 정말 마음이 있느냐, 의지력이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책임으로 마칠 수 있는 그만큼의 또 아이의 그 뭐 의지력이라기보다 아예 마음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뭘 하든 간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이의 마음 아이의 의지가 가장 첫 번째죠 그죠 예, 네, 거기에 뭔가 반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뭐 삐그덕거리거나 결과는 좋지 않은 게 대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책,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로 명문대 진학하기를 이제 출간을 작년 10월에 하셨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이 책을 필두로 해서 뭐 계속 작가의 길을 가겠다. 뭐 음, 이러한 예를 들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작가 음. 말고도 다른 뭔가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활동 계획 이런 게 있으신지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은 잘 안 받아봤어요, 작가님.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싶은데, 이제 두 개 다 지금 작가님이 처음에 뭐 작가 또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다른 책도 쓰실 의향이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보니까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사실 입시를 맞닥뜨린 그런 분들이실 줄 알았는데, 저희 단톡방에는 신생아 어머님들부터 계세요. 근데 그런 어머님들은 사실 이 이후에 앞으로 지금 신생아라든지 유아들은 아직도 먼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또 제가 가진 교육과는 변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뭐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AI 고등학교도 생길 수도 있고 무엇이 생기든 간에 그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의 가능성, 이 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더 얘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책을 써보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제가 독자들과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 지금은 뭐 북토크라 형식이라든지 강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5인 이상 예, 제 책에 관심을 갖고 어머님들이 아니면 뭐 다른 부모님들도 아버님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게 뭐 이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5명 이상 계시면 가서 같이 이야기 소규모로 북토크도 나누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나 이쪽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독자들과의 만남을 더 많이 그래서 이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라는 것을 인식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 하면 저를 업체로 아시는데 뭐 나중에는 뭐 업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그거를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를 업체를 통해서 해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아이 주도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성공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만나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취지도 너무 좋고, 왜냐면, 뭐, 물론 요즘에 정보를 접하는 게 쉽다고는 하지만, 특히나 뭐 인공지능 덕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약간 특수한 어떤 케이스잖아요. 음, 아주 흔치는 않은. 그래서 분명히 정보를 좀 얻는 데는 제약이라든지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앞서서 먼저 걸어가 보신 분의 경험담, 또 이 경험담은 또 정말 가장 소중한 거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음. PB 와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독자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앞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막 시작했는데 온라인으로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이게 저도 엄마인 제가 먼저 시작했듯이 그분들도 엄마인 이제 그분 엄마들이 이제 시작했는데 아빠의 반대가 다들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이 깜깜할 때 이 책을 만나서 좋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이씩 얻는 것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용기로 시작했지만 어떤 증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내가 다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예, 희망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이 무척 클 것 같아요. 예. 네.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죠? 되게 삶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잖아요. 뭔가 마이너한 그런 과정 결정이 아니고, 그죠? 그런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종의 구세주 같은, 구원주 같은 것으로 짠 등장을 해서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음, 음. 벌써 1시간 한 30여 분이 다 돼 가는데, 마무리 질문 네, 3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이제, 후반부에 보통 공통된 질문인데, 한승희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저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제 제가 어디서 봤어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행복한 순간은 뭐 몇 번 안 온대요. 그 손꼽을 정도로 5번? 뭐 이렇게 뭐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제가 아이가 대학을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알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이었고, 그 다음날 지나니까 그 좋았던 그 마음이 점점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아, 그런 적이 있었나? 아, 책을 보니까 그러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또 곧 넘어가면 또 다른 무언가 또 펼쳐지고 또 걱정이 또 스물스물 네. 들고 그죠? 하기 네. 때문에 그때그때 순간이 좀 충실하는 게 또 행복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음. 다음 질문은 1시간 대략 한 20여 분, 30여 분 정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1시간 30분 정도 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시계를 지금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이 이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작가님도 이제 딸 둘이신가요? 제가 맞습니다. 예, 어차피 도서관 가는 뭐 그런 예, 글에서 한번 본 것 같아갖고 그 기억이 있는데 아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결 말씀을 드리기도 편했고 어떻게 말이 통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예,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어떤 인터뷰보다 오늘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뭐 이런 인터뷰어, 뭐 작가를 떠나서 학부모로서 네, 자녀를 둔 네, 아빠로서 오늘 네, 경청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게도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한승희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무명 작가입니다. 저는 교육자도 아니고, 또 교육 쪽에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잘 키우고 싶은.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아마 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저도 이렇게 그냥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있었던 그냥 한 사람의 엄마였고, 여러분들께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데, 제 오늘 이야기가 약간의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다 분명히 그렇게 인지를 하실 거예요. 꼭 뭐 미국 온라인 고등학교가 엄청 좋다. 아니에요. 가급적하셔라. 네. 이런 취지가 음,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인생 경로에 있어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길도 있으니 참고를 하시라. 네, 그렇죠. 또한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해야 될까? 안내서 네. 같은 거.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오늘 1시간 한 반 정도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늘 이것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한승희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